1973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연합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승자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패자가 되어 있었고, 패자인 줄 알았던 중동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중동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석유가 곧 강력한 힘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석유가 세계를 지배한 지는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제 유가 차트예요.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여기. 바로 석유의 역사를 바꾸어버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1차 석유 파동은 전쟁 때문에 일어났어요. 유럽인들의 민족주의 열풍에 큰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마치 이곳을 자신들의 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래전부터 아랍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유대인들과 이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아랍 원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결국 유엔이 직접 제재에 나서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우측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이 유대인 구역, 녹색이 아랍인 구역, 빨강색이 예루살렘 구역. 당시 유엔이 제시한 팔레스타인 분할안입니다. 유엔 개입 전에는 유대인 구역이 6%에 불과했지만 유엔의 분할안에는 50% 이상이 유대인 국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원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아랍인들은 강하게 분노하죠. 아무튼 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 덕분에 유대인들은 1948년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고, 화가 난 아랍국들 이집트 왕국, 요르단, 시리아 공화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중동연합국들의 승리로 쉽게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강력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것도 세 차례의 전쟁 모두 말이죠.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한 아랍 국가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돼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4차 중동전쟁 발발. 기습당한 이스라엘은 살짝 밀리는 듯 보였으나 곧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집트와 시리아는 수도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아랍을 지원했던 소련이 미국에게 휴전을 제안하며 4차 중동전쟁은 양측이 휴전을 맺으며 일단락되지만, 4번이나 참패한 아랍 연합국가들은 이 치욕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했죠.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보복하기 위해 중동국가들이 내린 선택은 바로 석유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4차 중동전쟁 직전 배럴당 2.9달러였던 석유 가격이 3달 만에 무려 11.6달러로 4배나 폭등합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석유의 무기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대략 0.3배 정도 올랐을 뿐인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느껴지시지 않아요? 기름 넣는 게 무섭고 일상생활에 타격이 있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석유 파동 때 무려 4배나 올랐으니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을지 상상이 되죠. 사실 석유하면 주유소가 떠오르잖아요. 상당 부분의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송에 사용되는 석유는 약 32% 정도예요.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플라스틱, 고무, 화학섬유 등을 만드는 화학산업에 쓰입니다. 모든 제품은 석유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기업들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운송은 물론이고 소비재 생산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폭발적인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미국과 유럽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하고 기업의 성장은 멈추고, 미국이 복지 시스템 구축에 자본 유입을 포기한 것도 석유 파동의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서방 세력은 더 이상 대놓고 이스라엘을 옹호하지 못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니까 똥 싸고도 안 닦은 찝찝함을 남기는 사건이었어요. 1차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아랍 국가들은 깨닫게 됩니다. 석유를 좌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이고, 심지어 석유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2차 석유 파동도 미국에 보복하고자 발생했습니다. 1974년 1차 석유 파동이 끝나고 1978년 12월 27일 이란이 미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년도 안 돼 2차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당시 이란은 총 석유 공급량의 15%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란이 수출을 중지한 이유가 있어요. 혁명으로 이란의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는 미국이 팔레비의 망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또 평소 이스라엘을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석유 수출을 중지해버립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을 중지하자 유가가 오르는 모습을 본 주변 산유국들도 헐레리요? 하고 덩달아 석유 수출을 줄이죠. 1978년 12달러 하던 유가가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 선포 후 또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거치면서 37달러까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석유 파동 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1차 석유 파동 때는 국가 발전이 공업화 중심이 아니어서 영향이 사실 별로 없었지만 2차 석유 파동 시기에는 공업화 중심 산업의 발달이어서 타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당시 우리나라에 석탄이 없었으면 경제가 망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가 2차 석유 파동, IMF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3번 있었어요. 이렇게 2번의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오펙은 그야말로 원유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중동은 세계 강대국들의 조연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원으로 발돋움했어요. 2번의 석유 파동으로 서방 세력에게 2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언제라도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석유를 잃으면 이러다 다 죽는데 뭔 복지냐. 기업을 바탕으로 강한 경제력을 갖자. 2000년대 이후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을 보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오일 쇼크는 항상 국제관계의 영향이나 전쟁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야기도 나오는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3차 오일 쇼크가 만약 발생한다면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우리나라도 지하자원이 생기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